자, 다음으로 25,000불짜리 테슬라 신차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9월 23일 오전 5시 30분이죠.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올해 배터리데이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배터리데이가 끝나면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유튜브를 통해 시청을 했는데요. 주주총회를 포함해서 거의 3시간가량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올 한 해 통틀어서 가장 떡상한 주식을 꼽으라면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번 배터리데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떡밥의 황제인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 전부터 SNS에 워낙 자신있게 떡밥을 던진 터라 시장의 기대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일론 머스크는 이번 행사에서 눈에 확 띄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100만 마일 배터리 같은 내용들은 등장하지 않은 거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잖아요. 기대감만 잔뜩 키워놓고 눈에 띄는 신기술 발표가 없다 보니까 이른바 맹탕 행사였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배터리데이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 역시 크게 떨어졌죠. 실제로 배터리데이 다음 날 장중 기준으로 고점 대비 20%까지 폭락했다가 현재는 400불대를 간신히 회복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이번 배터리데이에 흥미롭게 봐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배터리, 이른바 2차 전지 산업으로의 진출 선언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배터리데이에서 현재 킬로와트당 120불 수준인 배터리 원가를 중장기적으로 56%까지 절감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공장을 직접 지어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로드맵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지름 46mm짜리 신형 원통 배터리 셀에 대한 신기술 발표가 있었고요. 이 신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기 위한 파일럿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로드맵으로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3테라와트의 어마어마한 생산 캐파를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살펴볼게요. 자, 19년도 전기차 마켓 쉐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19년도에 총 37만 대 정도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전 세계 19년도 그 전기차 판매량이 230만 대 정도 되니까 약 16% 정도의 점유율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PHV,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량이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진짜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 230만 대 중에서 77만 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전기차 시장으로만 한정 짓는다면 테슬라의 실질 점유율은 현재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비슷한 수준일 거다 라고 예상이 많고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명실상부 압도적 1등이다 라는 말이 수치상으로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셈인 거죠. 이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 발표한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입니다. 2025년이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현재 판매량의 약 5배가 넘는 수준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204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60%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많은 차를 테슬라 혼자서 다 팔기는 어려울 겁니다.
점유율 역시도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참고로 연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대략 한 1억 대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1억 대 60%니까 연간 한 6천만 대 정도. 예를 들어서 시장 선점 효과로 전기차 시장의 10% 정도만 테슬라가 유지한다고 해도 연간 6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만약에 20% 정도의 점유율만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 전 세계 1위 기업인 도요타의 연간 판매량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명사가 돼버린 테슬라의 잠재력은 이미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전 세계 배터리 수요 전망입니다. 불과 2023년이 되면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현재 수준의 약 2.5배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가정용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배터리 수요도 크게 늘어나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가운데 하늘색, 그러니까 전기 모빌리티 시장의 급성장이 엄청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신성장 산업군이 바로 배터리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엄청 커지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엄청 팔게 되면 배터리 회사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엄청납니다. 전기차 한 대를 팔면 3분의 1이 배터리 값이라고도 하죠. 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이른바 남 좋은 일 시키지 않고 직접 진출하겠다 선언한 셈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눈호강만 시키는 화려한 신기술 쇼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원래부터 전기차 업계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점차 늘고 있지만 완성차 업계는 아직 전기차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결국 배터리 가격 때문이거든요. 참고로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량이 엄청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약 4,000에서 5,000대 분량의 배터리가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현재 배터리 가격 수준을 감안했을 때 배터리 팩 가격만도 소형차 한 대 값이 우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의 뒤를 밀어주고 있지만 이것도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2025년 정도를 전기차 가격과 기존 내연기관차 가격이 비슷해지는 원년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나름의 로드맵들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5년이냐? 이게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가격에 대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나온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 프라이스 패러티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 있죠. 킬로와트당 배터리 가격이 100불 언더가 되면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으로 맞짱이 가능하다는 데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게 가능한 시점이 2025년쯤이 될 거다라고 배터리 업계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업계 얘기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게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열쇠는 막상 완성차 업계가 아니라 배터리 업계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도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시장에 대한 주도권은 오히려 자동차 업계가 아니라 배터리 업계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른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버는 꼴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향후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들이 그 배터리 가격 인하를 주도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현실로는 테슬라가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키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델 S와 같은 고급형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서 포문을 열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보급형 모델인 모델 3거든요. 화려한 쇼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테슬라 팬들은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오히려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번 배터리 데이 발표를 오히려 전기차 생산 기술에 대한 맥을 제대로 짚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테슬라가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 거라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포착이 됐었죠. 지난해에 맥스웰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인수한 바도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셀 그리고 건식 전극 같은 기술들의 이제 모태가 이 회사의 기술이 모태가 되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냐, 플랫폼 회사냐라는 논쟁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플랫폼 회사라는 논란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배터리데이의 발표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는 로드맵을 보여줬다는 건 확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25,000불짜리 테슬라 신차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행사에서 향후 3년 안에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25,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내연기관 차량의 평균 판매 가격이 2만 불대거든요. 25,000불짜리 테슬라가 등장을 하면 보조금 없이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과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델 3가 모델 S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싸지긴 했지만 그나마 좀 탈만한 차를 기준으로 하면 뭐 한 45,000불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장 싼 모델도 한화로 5,4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모델 3도 필적할 대안이 없다며 엄청나게 팔리는데 이 차를 기준으로 3년 안에 15,000달러를 낮출 수 있다면 정말로 다른 양산차 업체들로서는 이게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른바 전기차 업계에서는 넘사벽 테슬라가 되는 거죠. 물론 업계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도대체 어떤 차를 이 가격에 만들겠다는 거냐, 불가능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델 3 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 정도 스펙에 3만 불대 전기차 생산은 불가능하다라고 당시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머스크에게 이제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번외로 모델 S 플레이드 모델에 대한 그 신차 발표도 있었는데요. 모델 S 같은 경우는 플레이드 모델 말고도 풀체인지 신형 모델에 대한 소식들도 있는 만큼 제가 추후에 별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테슬라가 진짜로 배터리 생산 기업으로 변모할지, 2022년쯤에는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정말로 내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만 테슬라와 관련해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시각은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는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존의 산업군이라고 하는 생태계마저 과감히 파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참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기업을 인수하더니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는 등 도대체 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의 그 끝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가늠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번 배터리데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배터리데이 때 나왔던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블로그에 실황 중계 내용 요약본을 업데이트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에 포스팅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